네, 안녕하세요. 비더시더 범석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더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더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이번 주 트렌드 리포트는 요즘 너무나도 핫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커머스의 합성어를 줄여서 만든 말로 유명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 쇼호스트, 연예인, 일반인 등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 형태로 상품을 광고하고 동시에 같은 플랫폼 내에서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방식을 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일컫는 왕홍의 활약으로 중국에서는 2016년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세계 1위의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2017년 209억 위안에서 2019년에는 약 4,512억 위안으로 원화로 약 77조 원 규모로 23배의 폭발적 성장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장 규모 약 1조 1천억 위안, 원화로 약 19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 사례로 6.18 축제를 꼽습니다. 6.18 축제란 징둥닷컴이 알리바바 주도의 광군제에 대항해서 회사 창립일은 6월 18일을 D-Day로 만든 온라인 거래 축제입니다. 모니터링 회사인 오레이팅에 의하면 작년 6월 1일에서 18일 사이 6.18 축제의 라이브 커머스 총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42억 2천만 위안, 하나로 약 4조 1,1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3.8%나 급증했고 연 시청자 수는 104억 7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는 6월 1일 하루에만 라이브 커머스 매출액이 51억 위안, 하나로 약 8,670억 원에 달했고 축제 기간에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제품을 판 점포수는 지난해보다 160%나 급증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전문가들의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에다 재미까지 더해주는 콘텐츠 업체의 진출이 톡톡히 한몫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소매 판매는 대부분 전자상거래 방식, 그러나 일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세 둔화와 경쟁 포화 상태로 마케팅 비용을 커버하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어필해서 고객층을 늘리는 게 관건이었는데 틱톡 같은 소셜 콘텐츠 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틱톡과 같은 소셜형 서비스의 경우 고객 획득 비용이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보다 훨씬 낮은 특징과 젊은 층의 인기몰이로 중국의 페이스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닌데 왜 중국이 지나온 길을 굳이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비즈니스란 게 국적을 떠나서 검증된 메소드를 쫓아서 간다는 면이 있는 걸 볼 때 중국의 성공 사례가 한국에도 이제서야 이식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전략이 한국에서도 먹힐 수 있을까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이 라이브 커머스의 판매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판매자 일방의 온라인 판매는 접근성, 가격에서 강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구매할 때 갖게 되는 다양한 의문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요. 특히 제품의 브랜드와 판매자의 평판이 취약할수록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라이브 커머스의 쌍방향 대화 기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실제 작년 코로나19로 생산지에 적체된 농상품을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직판하여서 큰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재미를 쏠쏠히 본 방법일 텐데요. 국내에서도 이 관을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큰 수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 기관 주도의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을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유독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바로 농수산물 판매 모델을 라이브 커머스와 붙이겠다는 시도들입니다. 농민 혹은 어민들 같은 경우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는데 필요한 역량이 없고, 따라서 온라인보다는 로컬 유통이나 도매상을 통한 판매에 치중해 왔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불편함을 모두 처리해주고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흥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현장감을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제품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제품을 보여주고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데 이 판매 장소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생산지, 도매시장, 백화점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알리바바 그룹의 경우 항저우 인타이 백화점은 코로나19로 영업 정지됐을 때 직원들이 자택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개시해서 하루 평균 시청자 수가 백화점 6개월간의 방문 고객 수, 1일 매출이 2주간 매출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방송국 스튜디오 중심의 TV 홈쇼핑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중국 소비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가성비, 둘째, 쌍방향 대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셋째, 라이브 커머스만의 매력과 재미의 순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플랫폼 형태가 기본이고 판매자, 플랫폼 업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핑더더, 틱톡,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립과 같은 콘텐츠 업체들이 경쟁, 협력, 제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업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라이브 업체로서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으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의 대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주 7일 쉴 틈 없이 일한다는 제보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경쟁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의 기술력 및 UI, UX, 화면 구성력,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역량이 핵심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제품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쌍방향 대화 및 시연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용이한 제품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의복, 패션, 화장품, 식품, 가전, 인테리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주로 팔리는 자동차와 부동산 판매도 등장하고 심지어 보험 상품과 같은 금융상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장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점과 새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법과 규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 애프터 서비스 부족, 짝퉁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라이브 커머스에 의한 제품 구입 후 반품률은 30% 이상으로 인터넷 판매의 반품률 20%보다 상당히 높아서 중국 당국이 관련 규정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된 시장인 만큼 예상할 수 없을 리스크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